최강시사. 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당대회 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로써 김기현, 안철수 2파전 가능성이 커졌고요.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의원님.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연휴 기간에 가족들하고 잠시 얼굴 보고요. 예.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산소에 좀 다녀오고요. 예. 그리고 저기 봉사활동 좀 다녀오고 그렇게 했죠. 설 민심은 어떻게 좀 들어보셨어요? 글쎄, 우리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특히 제가 당사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예. 민주당과 좀 제대로 좀 대응해라. 네. 왜 어물쩡 그렇게 계속 물러나기만 하느냐. 대통령 뽑아놓고 정부를 새로 출범시켜놨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느냐. 네. 그런 질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제발 이미지 정치하는 그런 모습 말고 좀 제대로 민심을 좀 대변해달라. 그렇게 독촉하신 말씀이셨고, 민생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이 굉장히 시름이 깊으셨습니다. 이자도 너무 높고 또 최근에 난방비까지 고지서 받은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더라고요. 설 전에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렇죠.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해서 예. 민생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 빨리 전당대회를 마치고 민생을 챙기는데 올인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마 예상했던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누구도 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본인도 마지막까지 출마 불출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 스스로의 오랫동안의 숙고 끝에 내린 어떤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불출마 선언문에 나온 그 뉘앙스들이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린 것도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무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가 질서정연한 무기력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진짜 엄마, 솔로몬 왕의 진짜 엄마고, 그렇다면 가짜 엄마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비유를 가지고서 그렇게 팩트로 전제를 아니 논리적으로는 구분을 해보면 그렇게 되네요. 속담을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아니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은유적 표현마다 전부 다 팩트로 해석을 하면 어느 속담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호시 후보의 마음으로 가겠다. 그러면 당신 눈이 호랑이냐? 네. 당신이 그럼 호랑이하고 소를 다시 겸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을 건가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죠. 과도한 해석입니까? 의원님은 사실 나경원 전 의원과 이제 잘 불출마 선언은 잘한 것이고 대승적인 결정이고 같이 손잡고 가자 이런 지금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경원 전 대표가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 예.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제가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자신이 영원한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원한 우리 당의 당원이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보다 큰 대의를 위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를 여기서 좀 잠시 중단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높게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불출마 선언했으니 함께 손잡고 대승적으로 가보자 이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 말씀도 다 드렸죠.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그렇습니까? 하는 거고요. 예. 당연히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하고 오랫동안 정치적 행보도 같이 하고 지향성도 또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아주 굉장히 유사하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이 정통성 가진 뿌리 정당 우리 보수 정당을 지켜온 영원한 당원 동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당원 동지로서 해야 될 역할을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제가 입장을 이미 밝혔거든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타니까 그 답변을 안 한 거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왜냐하면 언론 분석이나 보도들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는 하지만
혹시 뭐 본인은 뭐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밖에서 어떤 안철수 의원과 연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당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제가 뭐 정치 평론가 분석하듯이 예. 나경원 전 대표의 그런 의중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광화문 투쟁이 2019년이죠. 2019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늦은 가을까지 광화문에서 우리가 외치면서 내로남불 정권, 민주당 정권을 타도하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싸워왔던 같은 동지입니다. 저하고 나경원 대표하고는요. 예. 그런 동지적 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그 영원한 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뿌리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맞추기가 좋겠죠. 그렇다면은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날 용의는 있어요? 뭐 지금 뭐 전에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지고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면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니까 좀 시간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안철수 의원이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공천에 대한 공포 정치가 있고 공포 정치를 하는 게 김기현 의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적반하장 아닌가 싶은데요. 적반하장이다. 적반하장이다. 누가 공포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대선을 나가겠다고 막 공개적으로 사실 행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대선에 나가시겠다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공천 과정에서 사천을 하거나 낙하산 공천을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도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전혀 밝혀진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두려움들이 더 많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초선 의원들 나경원 전 의원 그 대통령실과 불화가 있었을 때 비판 성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집단 린치다. 깡패 같은 짓이다. 정당사에 없던 일이다. 이렇게 아주 작심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 어떤 줄서기가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에 대한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전 대표가 했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예. 이거는 너무 선을 넘었다 한참 넘었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의견들이 표출된 것인데 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가지고서 뭐라 그러면 그럼 의견도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각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 한 분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게 뭐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제가 일일이 말씀드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은 1차에서 끝내겠다. 최강시사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당내 그 상황, 당원들의 민심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선거에 나온 사람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하지 내가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 이상 가능성이. 당연히 1차에서 과반으로 당선되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그럼 1차에서 과반 안 되는 걸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나요? 그 대세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미 대세가 왔기 때문에 어떤 밴드웨건 효과랄지 이 상황이 맞구나, 이게 대세구나 이러면서 이제 당원들이 승인하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현장을 다녀보면 예. 당원들의 민심이 아주 피부로 와닿거든요. 예. 요즘도 계속해서 우리 당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질의응답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는데 절대적인 지지가 우리 당시민 김기현에게 모이겠다는 것이 현장에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해서 다 책임 당원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책임 당원들의 정서는 현장에서 더 피부로 제가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안철수 의원은 2030 수도권, 김기현 의원은 40대 이상 영남권 이렇게 지금 팽팽하게 맞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석이 맞습니까? 그 분석 틀렸죠. 그 분석 틀렸습니까? 지난번에 1월달 지금 며칠 한 사이에 예. 지금 한 뭐
3, 4일, 4월 사이에 쭉 여러 가지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어요. 뉴시스 또 뭐 뉴데일리, 리얼미터, YTN 이렇게 여론조사 발표가 쭉 있어 왔는데요. 예. 그 뉴시스 여론조사도 보니까 그 서울에서 제가 한 10%포인트 이상 안철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도 제가 한 10%포인트 더 많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그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던 그죠, YTN. 거기도 보니까 서울 지지도가 제가 한 8%포인트 더 높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보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막연한 근거 없이 막연한 얘기를 하지는 아니다.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판세에 영향을 미칩니까? 글쎄요, 뭐 제가 유승민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예. 제가 어떻게 뭐 추측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본인도 윤 대통령과 관계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윤심 플러스 나경원 플러스 유승민을 합친 게 안철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마음을 잘 맞추시겠다고 하니까 감사한 일이죠. 뭐 대통령하고 척지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윤 대통령하고 가장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누군지 보면 뻔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야말로 외연 확장성이 더 높은 사람이고 수도권에서도 보니까 제 지지율이 더 높다는 통계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던데 뭘 근거로 해 수도권의 강점이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각자의 주장이니까 객관적 데이터를 놓고서 승부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김장연대라고 언론에서 이름 붙인 것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밥을 먹는데 김장도 있어야죠. 아니 김치 없이 우리나라 밥상이 제대로 차려지나요? 그런데 김치만 갖고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김장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또 된장찌개도 필요하고요. 국도 필요하고. 그래서 연포탕 이야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김치 계속 가지고 김치만 갖고 밥 먹는다고 한 게 아닌데 왜 김치 얘기를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치는 이제 숙성 과정을 거쳐야 김장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에 숙성 과정 거쳐서 드시면 되도록 잘 식단을 차릴 것이고요. 김치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연대와 포용과 당평을 통해서 제가 뭐 그걸 세 글자로 좀 연포탕 이렇게 됩니다만은 우리 당을 연대와 포용과 당평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대통합의 정당 그 모양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살짝 뉘앙스를 비치셔서 그 숙성되는 과정에 김나 연대도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누구든지 연대와 포용과 당평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 당내 어떤 분들이나 어떤 세력과도 다 연대하고 포용하고 당평하겠다. 당연히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동지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회 공천에 전당대회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라는 민주당의 비판, 일부 언론의 시각,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얘기인데 민주당에 물어보시죠.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에 없는 것도 지어내기도 하고 없는 것도 지어내기도 한다. 하는데 민주당 얘기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전당대회 그거 고려할 요소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이 지금 내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민방위 기본법 개정, 그래서 여성도 기본 군사교육을 받게 하겠다. 이거는 취지는 어떤 것이고,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대남 표를 노린 게 아니냐, 뭐 정치공학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2-3달 전부터 했던 얘기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던 것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에 의해서 특히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영상으로 돌고 기사로 나는 걸 보고서 참 끔찍한 현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게 됐는데, 여성들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신이 생존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무렵에 외신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총을 들고 훈련하는 모습도 사진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해서 그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또 이태원 참사까지 또 생기면서 예. 보니 평상시에 우리가 기본적인 그 훈련, 생존 훈련 같은 것을 꼭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던 것이고요. 특히 민방위 훈련은 여성이든 남성의 경우에도 군대 안 간 남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대 가는지 안 가는지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유사시에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사시에 우리가 무슨 공습이 있다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화생방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훈련은 꼭 필요하겠다. 또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평상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언론에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송일정 의원도 여당 내에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윤상현 의원은 안보 공약이 아닌 젠더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안전훈련이라고 했으면 어떤 좀 이미지가 군대와 민방위 이렇게 겹치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굳이 민방위 훈련이라고 말씀하신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 자체가 민방위 훈련 기본법, 민방위 훈련에 관련 법 개정안이거든요. 법 자체가 그래서 민방위 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민방위 훈련이죠. 그거는 법이 민방위 훈련법입니다. 그렇군요. 법안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당장 말을 했다. 아까 성일정 정치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아니 각 대선 후보 저희 전당대회 후보가 당정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공약을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내가 대표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 사전에 당에서 다 승인받은 다음에 기존 당의 지도부에게 승인받은 다음에 대표가 공약을 낸다면 기존 당의 지도부가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근거가 예. 성일정 우리 정책의장께서 당에서 검토된 바 없다 하시면서 제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으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예. 그게 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할 근거가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아까 모두에서도 민주당에 제대로 대응하라 이런 민심 많이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더 강한 당대표 여론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도 그렇고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협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난방비 관련해서도 그런 것 같고요. 협치 당연히 해야죠. 왜 협치를 안 하면 협치 안 하고 무슨 소수당이 전국을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예. 강력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철학, 그 정당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그것을 가지고 여론에 호소하면서 민주당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 당이 해야 될 것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잘 설명을 드리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굴종적으로 가서 협상한다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끌려가는 거죠. 제가 원내대표 1년을 하면서 예. 바로 그런 방식으로 싸울 건 싸우고 싸웠던 것을 가지고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협상할 것 협상하고 그래서 국회 법사위원장도 우리 국민의힘이 차지하도록 제가 합의안도 만들어서 서명도 하고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 우리 국민의힘이 맡아 있지 않습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싸우고 지킬 걸 지킨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잘 봐달라고 비는 식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싸울 것 싸우지 않고 뭘 협상을 한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3자회담 같은 거는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수회담이라는 용어가 아직도 살아있나요? 군사정권 시절에 나오는 법안 얘기인데. 그건 그렇다 치고 3자회담은? 필요하면 3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4자회담이든 다 할 수가 있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과연 그 의제가 무엇이냐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이 좀 돼야 되겠죠. 누구든지 다 만나야지. 당대표가 누구를 안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매일 만나서라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예, 20초 정도만 당원들에게 짧게 한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 김기현이는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켜왔던 정통 뿌리를 지켜온 보수당의 그런 영원한 당원입니다. 그런 당원으로서의 의지와 철학을 잘 관철하면서 우리 당원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